엔진 2의 이제 큰 특징으로 보면 굉장히 고품질의 그래픽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사와 비슷한 뭐 거의 무비 퀄리티의 그런 그래픽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물리 엔진이 이제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뭐 하복이나 뭐 에이지아 같은 그런 피직스 같은 다른 물리 엔진을 이제 따로 안 사용해도 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게임을 만들기 쉽게 샌드박스라는 굉장히 강력한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게임 컨셉 자체가 뭔가 야외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필드나 이 야외 던전, 그러니까 실내 쪽도 물론 되기는 하지만 야외 쪽 렌더링에 더 우수한 점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게임의 일부 지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 MMORPG는 아케이지라는 이름이고요. 뭐 근원의 시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07년 8월에 저희가 크라이 엔진 2를 갖다 라이센스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버전 아까 보신 것처럼 크라이 엔진 2가 크라이시스 게임이 나온 것은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라이센스를 했고요. 그래서 아케이지는 정통 MMORPG를 갖다 추구하고 있고요. 뭐 요즘의 트렌드인 넌 타겟팅이나 액션 강화 이런 쪽보다는 원래 MMORPG 본래의 재미 추구하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거기서 사람들끼리 부대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정통 MMORPG고요. 그다음에 판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민희 작가와 함께 지난 한 3년 동안 세계관을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어떤 세계의 몰입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심리스 월드를 추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단위로 넘어갈 때마다 뭔가 로딩을 하는 건 이제 플레이의 몰입감을 갖다가 상당히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PVE와 그다음에 리니지 스타일의 어떤 PVP와 그리고 울티마 온라인의 어떤 소셜, 이런 세 가지 점을 조화시키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 엔진 2를 갖다 이 MMORPG 적용할 때의 문제점은 여기 써 있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큰 것만 적어보자면, 일단 크라이 엔진 2는 FPS에 최적화되어 있는 엔진이라서 예를 들자면 이제 본인의 캐릭터를 렌더링하지 않고 양쪽 팔만 이제 렌더링하고 팔에 달린 무기만 렌더링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벨 단위로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리스 월드에 대한 지원이 없고, 그다음에 FPS다 보니까는 이제 동시에 출연하는 캐릭터 수가 아군과 적군 다 합쳐서 한 10명 내외의 캐릭터만 렌더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시스 게임 자체가 북한군이 나오고 에얼리언이 나오고 이런 어떤 남태평양의 섬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이라서 굉장히 현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주로 하고 있고 판타지적인 표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한 것 중에서 좀 쉬운 것부터 저희가 쉽게 수정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스카이박스에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를 갖다가 계절과 위도에 따라서 변화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과 플레이어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이제 별자리와 스카이박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판타지 월드라면 역시 달이 좀 여러 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개의 달을 그리는 기능을 갖다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고요. 그렇다고 뭐 저희 게임에 꼭 달이 이렇게 4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크라이엔진 2는 이제 크라이엔진 2 데모 영상이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낮과 밤의 시간 변화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조명이 바뀌고 또 아침에 해 뜰 때, 낮에 저녁에 해질 때 이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레벨 단위의 어떤 게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레벨 단위로 지원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심리스 월드라 큰 월드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모든 존이 같은 조명과 같은 무드로 나오면은 이제 존마다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존마다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서브존별로 이런 시간과 조명을 따로 지정할 수 있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좀 어두운 분위기였다가 이렇게 살짝 밝아졌다가 여기를 지나면은 이제 다시 좀 푸르스름한 빛으로 바뀌는 이런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은 영어로는 프로세스 개선인데 한글로 쓰다 보니 공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지테이션 툴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에 잔디나 아니면 키 작은 풀들이 이렇게 많이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이제 크라이 엔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좀 더 개선해서 더 많은 리소스를 만들지 않고도 좀 더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베지테이션의 어떤 컬러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 에디터에 컬러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고요. 그래서 원래 순정 크라이 엔진은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고요. 저희가 수정을 해서 같은 그래픽 리소스지만 이렇게 컬러 지정을 해서 약간 색이 달라 보이게 그래서 좀 더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그 다음은 SF 브라우저인데요. 이제 SS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래픽 SS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또 딴 사람이 작업한 것을 갖다가 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또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F 브라우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어느 인터뷰에선가 보니까 와우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픽 SS의 개수가 150만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트리 구조로 파일 스트럭처에서 그냥 찾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찾고 쉽게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기능을
샌드박스 안에 추가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일은 이제 그 샌드박스의 경우 이 작업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해야 그 효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레벨 단위로 된 게임이라고 하면 각 레벨별로 이제 작업자에게 나눠주고 작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심리스 월드다 보니까 그 각 존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 에디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락 기능을 추가해서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지역을 갖다 락을 걸고 다른 사람이 그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이 A 작업자가 하는 것과 이제 B 작업자의 화면과 C 작업자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A 작업자의 화면의 이 부분은 이제 자신의 브러쉬로 터레인의 이제 높이를 낮추고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그 막대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작업자가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제 터레인을 고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작업 효율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인데 제목을 붙이기가 그래서 기타라고 했고요. 일단 원래는 디렉트 인풋을 갖다가 크라이 엔진에서는 쓰고 있었지만 그 여기 뭐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던가 하더라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키보드나 마우스에 대해서는 디렉트 인풋 쓰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뭐 게임패드나 조이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디렉트 인풋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마우스나 키보드의 경우에는 그냥 원래 윈도우스에 있는 메시지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디렉트 인풋을 태기하고요. 뭐 이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에 이제 대비해서 뭐 한국어 입력이나 아니면 뭐 중국어, 일본어 입력을 할 때 디렉트 인풋이 이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디렉트 인풋을 다 덜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당히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원래는 크라이엔진은 랜 환경에서 P2P 방식으로 동작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UDP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동작하는 게 기본이라서 UDP로 되어 있는 프로토콜을 갖다가 TCP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UDP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프레임이 좀 잊어버리거나 뭐 드롭돼도 별 상관없는 경우 뭐 이 P2P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패킷을 보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두 프레임 잊어버려도 이 다음 프레임이 도착하면 뭐 인터폴레이션을 한다든가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대신 이제 중간에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고요. 근데 MMORPG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기보다는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릴라이어블하게 그 패킷이 도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TCP로 변경을 했고요.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가 이 크라이 엔진의 경우 그 게임 로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섞여 있어서 덜어내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크라이 엔진은 이제 U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폼 SDK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스케일폼 SDK는 플래시로 그 UI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SDK입니다. 그래서
뭔가 플래시로 UI를 만들면 그게 게임 안에서 같이 렌더링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플래시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 이 스케일폼 SPT는 따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걷어냈고요. 뭐 요즘 들어서 그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아이폰 나오면서 뭐 플래시를 지원하네 마네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인터넷에 되고 있지만 저희 이제 성견 지명을 갖고 2년 전에 벌써 스케일폼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와우랑 비슷한 방식으로 C++ 오브젝트로 UI 컴포넌트들을 만들고 루아 스크립트로 그걸 갖다가 이제 배치를 하거나 컨트롤을 해서 UI를 만드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애드온을 허용을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저희가 원하면 사용자들이 UI 쪽에 어떤 애드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그 루아 스크립트의 한 예인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한 뭐 10줄 정도를 갖다가 작성을 하면 이런 이제 이런 UI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렇게 조금 고치면은 빨간 줄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고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런 UI로 바뀌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것은 그 캐릭터용 이제 가상 방언을 갖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엔진이 그림자 표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자 속에 캐릭터가 들어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캐릭터가 이 입체감이 좀 사라지고 플랫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팀의 요구를 받아서 캐릭터가 좀 그림자 속에 있더라도 실제 광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원이 있는 것처럼 쉐이더를 좀 수정해서 그 입체감을 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원래 순정 크라이엔진이고요. 저희가 이제 고친 부분이 그래서 지금 던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전부 그 깜깜한데 깜깜한 속에서도 이제 약간 입체감이 살도록 물론 이제 정밀하게 따지면 좀 가짜 광원이 있는 거니까 뭐 맞지 않겠습니다만 MMORPG에게는 이제 캐릭터 표현이 특히 자신의 캐릭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당연한 건데요. 그 크라이 엔진은 이제 FPS용 엔진이니까 1인칭 시점의 카메라 움직임과 뭐 필드 오브 뷰, 그 시야각 처리가 돼 있었던 것을 이제 저희는 RPG는 이제 아무래도 캐릭터가 중요하고 자기 캐릭터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인칭 시점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에 맞게 이제 카메라 움직임과 그다음에 필드 오브 뷰 등등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이제 순정 상태의 크라이 엔진이고요. 그 자신의 무기만과 이제 손만 렌더링이 되는 그 이제 저희가 고쳐서 이제 3인칭 시점이 되도록 고쳤고요. 그에 맞게끔 이제 카메라 움직임이 캐릭터를 쫓아가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컷신 그 에디터가 크라이 엔진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내 리소스들을 사용해서 그 어떤 컷신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게임 중간중간에 그 연출된 어떤 시네마신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에디터가 들어있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원래 크라이엔진은 이제 그런
그 컷신용 데이터를 갖다가 처음에 레벨 맵 데이터를 로딩할 때 같이 한 번에 로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벨에서 보여줄 컷신들이 이제 같이 데이터가 로딩이 되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제 심리스로 바꾸면서 그 컷신 데이터를 동시에 다 로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필요한 순간에 다이나믹하게 로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기타 그거 외에도 이제 이 컷신이 멀티플레이인 상황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수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좌표계 문제인데요. 원래는 이제 크라이 엔진의 기본적인 좌표계로는 대략 한 8km 사이즈 정도가 이제 한계인데, 저희가 이걸 8km는 좀 작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넓은 월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8km의 어떤 제한이 생기는 것은 크라이 엔진 내 이제 모든 좌표가 플로트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트 타입의 경우는 이제 32비트 고요. 그 중에 1비트를 부호에 사용하고 23비트를 만티사 가수로 사용하고 8비트를 이제 지수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문제점이 요 값의 범위가 1에서 10단위일 때는 요 지수 부분이 이제 0이 돼서 요 맨 끝에 요 비트 하나가 바뀔 때마다 이 정도의 값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0.12 마이크로미터. 근데 값이 10단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원점에서 한 10m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3, 이 부분이 3으로 바뀌고요. 이 마지막에 이 비트가 하나 바뀔 때마다 정밀도가 요만큼씩, 그러니까 요 한 비트가 바뀔 때마다 이만큼의 값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원점에서 100m쯤 떨어지면 지수 부분이, 이 부분이 6이 되고, 요 마지막 가장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1km쯤 떨어지면 지수 부분이 이제 9가 되고요. 이 정도의 정밀도를 갖게 되고, 그래서 한 10km쯤 떨어지면 지수 부분이 13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한 1mm, 0.9mm니까 1mm 정도의 어떤 이제 정밀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mm 이하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지파이팅이 이제 일어나기 쉽다든가, 그러니까 폴리곤이 굉장히 비슷하게 겹쳐져 있을 때 이제 앞뒤로 이게 깜빡깜빡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피직스가 이 정도 정밀도로는 이제 잘 동작하지 않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64비트 인티저를 사용해서 그 중에 한 비트는 이제 부호고요. 19비트로 정수 부분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44비트로 소수점 이하 부분을 나타내는 고정 소수점 픽스드 포인트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최대 이제 512km를 갖다 표현을 할 수 있게 수정을 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 게임이 512km에 크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이제 시점에서 이 크라이 엔진을 저희가 다 이걸 사용하게끔 뜯어 고칠 수는 없어서 적절한 시점에서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넘겨주기 전이나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그 플로트로 변환을 해서 크라이 엔진에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플로트로 변환할 때는 이제 한두 번의 어떤 비트 오퍼레이션으로 시프트와 이런 걸로
빠르게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심리스 관련해서 이제 자료 구조상 이제 64m가 이제 섹터라는 단위고요. 어떤 이 게임상의 비지빌리티 체크랄까, 그다음에 하이트맵의 어떤 저장 단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섹터들이 모여서 이제 셀이라는 이제 단위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1km, 이제 정확하게는 1024m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어떤 로딩의 단위, 하드디스크에 적혀 있는 걸 이제 심리스하게 백그라운드로 로딩할 때 로딩 단위가 되겠고요. 셀들이 이제 모여서 존이 되고요. 이제 존은 어떤 게임 플레이의 기본 단위, 이제 존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게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존들이 모여서 이제 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친 기능이 옷 갈아입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엔진은 이제 크라이시스 게임 자체가 나오는 캐릭터가 뭐 북한군, 에얼리언, 그다음에 점프슈트 뭐 이런 정도라서 뭔가 옷 갈아입기 기능은 없고요. 근데 MMORPG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파트별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기존의 이제 방식은 이러한 예를 들어 장갑을 입는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잘라지는 부위, 교체되는 부위가 딱 지정이 돼 있고요. 장갑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 A 부분을 갖다가 그리지 말라라고 어딘가에 이 장갑에 그런 메타데이터가 붙어 있고, 그래서 A 부분을 이제 그리지 않고 이제 장갑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이 속에 가려지는 부분을 그려봐야 별 이제 속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G파이팅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이 경우의 문제점은 잘라지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 장갑이라든가 짧은 장갑을 구현을 하려면 미리 잘라지는 부분을 미리 다 정해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컷박스 방식으로 해서 지워야 할 부분을 장갑에 같이 컷박스를 갖다 포함을 시켜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폴리곤들을 지우게 하는 그런 방식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고요.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크기의 장갑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능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라이 엔진의 경우 이제 한 10명 대회를 하이 퀄리티 캐릭터를 그리면 충분하지만 MMORPG이기 때문에 공선전을 한다든가 레이드를 한다든가 해서 100명 이상 렌더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드로우 콜을 감소시켜서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리 있는 캐릭터의 경우 이제 손가락 본이나 이런 것을 움직여봐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략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멀리 있는 캐릭터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갑 따로 그리고 캐릭터 따로 그리고 하는 경우 이제 매터리얼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그립니다만, 멀리 있으면 사실 반짝이는 매터리얼이나 스킨 메시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냥 그 메시를 통합을 해서
한 번의 드로우 콜로 그리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캐릭터들은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이제 뒤에는 큰 애니메이션만 하고 뭐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삭제해서 퍼포먼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엔진을 활용을 해서 그 서버 사이드에서 이제 물리 엔진을 갖다가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물리 엔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필드 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한된 상황에서만 물리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꼭 해야 되는 뭐 공선전 때 뭐 성벽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크리티컬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근데 전전의 경우에는 이제 좀 5에서 6 뭐 하여튼간 이 파티 한 파티만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던전에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을 물리 엔진을 돌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뭐 층계라든가 등등을 갖다가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이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크라이 엔진을 사용해서 저희가 월드 서버는 이제 새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크라이 엔진의 어떤 데디케이트 서버 모드를 갖다 적절히 수정을 해서 인공지능이나 NPC AI, 피직 시뮬레이션 등등을 담당하는 존 서버를 뒷단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로그인 하기 전에 인증받는 서버, 그리고 월드 서버에서 캐릭터 스탯이나 뭐 아이템 정보들을 저장하는 DB 서버, 그래서 DB 트랜잭션과 그 결과를 캐싱하는 서버를 그 DB 앞단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게임 로직은 월드 서버에서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